김상민 배우님, 강동원 배우님, 그리고 김상만 감독님과 박효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국제영화제 반갑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박찬욱 감독님께서 제 힘을 모아 완성된 사극 대작입니다. 그게 차승원, 김진록, 진성규, 정성인 배우님까지 호화로운 조화 또한 매력적인 전란을 저희 부산국제영화제 화려한 저희 이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저희 이제 감독님부터 배우분들까지 한 분 한 분 바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병 좀 내려주세요. 질문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좀 실화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그 놀라운 또그 강동원 씨와 박상민 씨한테는 이제 워낙 검술로 감정 쓰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경향 이다원 기자고요. 그럼에도 이제 배우분들이 이 넷플릭스 영화로 부국제에 서는 개막을 하는 좀 힘들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 개막 이후에 또 어떻게 좀 더 때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왜 지금 부국제에서 네, 이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후반에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에서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개 속에서 세 명이 각자 이제 대표한, 그런데 두 명은 뭔가 한 명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가지고 있던 그 캐릭터 구축에 있어서 어떻게 좀 저는 제 입장에서 이쪽에 계신 네 분의 배우가 개인이 특히 이제 선두역부터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념적인 걸 벗어나는 이 캐릭터 구축에 대해서는 혹시 배우님들이 각자 역할 가지고 하셨는지 좀 답할 수 있으신 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이거는 마치 앞에 핸드폰 내려주세요, 남자분. 그러면 사진 기자님 사진을 1.5 찍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운데 쪽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막작 기자. 한 10년 만에 다시 영화를 이제 찍게 됐는데, 그래서 뭐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부산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한편으로 좀 안심을 했다. 그리고 어쨌든 작품을 찍는데 제 옆에 있는 이 훌륭한 배우들과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대 배경 자체에서 출발을 했고, 그 선조 시대라는 것 외에는 다 창조된 인물들이고요. 그래서 뭐 실화 기반이라기보다는 그냥 배경 정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왕조실록에 이제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시각화하려고 했다,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영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 있는데, 항상 시대마다 그런 고비가 한 번씩은 다 있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그런 이렇게 통과 의례 같은 시대가 변하고 이제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닐까. 영화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히 이 부산영화제에서 이런 거는 좀 오만한 말씀이지만 영화는 계속 생명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시나리오에는 이제 3인이 엉켜서 싸운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그거를 액션 설계하니까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놈놈놈이라든지 이런 총격 액션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설정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리퍼런스로 삼아서 좀 봤지만, 이게 검술로는 이게 어려워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안개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서로의 상대가 계속 바뀌면서 할 이렇게 오리무중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 싸움에서 격리돼서 자신이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고독감 이런 것도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7년의 애증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안개가 거치면서 최후의 어떤 결말로 향해 가는 그런 어떤 극적 효과를 같이 이렇게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해무 액션을 좀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후보작으로 봤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너무나 재밌게 봤었고 사실 대중적으로 다가가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불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좀 모험이긴 한데 그것조차도 한 시도해볼 만한 모험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넷플릭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독립영화 완성도 높은 독립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을 해왔었는데 그 기조는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중성을 생각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OTT 작품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대한 문호는 개방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머로서 한 20년을 근무를 했는데 프로그래머 하다 보면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비슷합니다. 이거는 꼭 개막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OTT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아까 청불 얘기도 하셨는데 작품을 봤을 때 꼭 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OTT가 됐던 등급이 됐던 그런 부분에 떠나서 이것들은 관객들한테 꼭 소개를 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었고 한국 영화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사실 이게 이제 OTT라는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영화제는 어디까지나 독립영화 중심, 저희 영화제를 이끄는 가장 큰 축은 독립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면 죄송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객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굳이 상업 영화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상업 영화들 보고 봐왔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영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상 제가 큰 의미를 둔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막작에 선정된 작품으로 이렇게 부산영화제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멋진 배우님들,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영화가 이제 넷플릭스 영화로 공개가 되는데요. 전 세계 190개 국가에 이제 오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저희 영화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이게 스크린으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꼭 넷플릭스 영화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도 더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영화가 좋은 평을 받아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평과 또 관심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구하고 김자령 장군 같은 경우가 어떤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라면 범동이 믿는 것은 어떤 생각, 관념 같은 것이 아니고 혹은 사상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깨친 어떤 삶의 순리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범동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산천초목과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본을 처음 쓰셨을 때는 남자 캐릭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를 이제 캐스팅 제안을 주셨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 시절에 사실은 여자들이 의병에 합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너무 우리
산천초목 내 이웃, 우리 가족을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것을 겪으면서 그냥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굉장히 선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 사람은 체제를 위해서 싸우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반체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비출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람의 원동력은 신념이나 체제가 아니고 어쩌면 어떤 삶의 그냥 경험, 자신이 삶을 통해서 소중하다고 믿는 것,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를 감독님과 나눴습니다. 역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부산 영화제 몇 번 와봤는데 개막식은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만든 영화로 또 개막작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주시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천영과 헤어지기 전에는 천영하고 뭐 비슷한 검수를 이제 쓰다가 헤어지고 나서 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왕을 호위하면서 또 그 군대 안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갖고 돌아와서 천영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의 검수를 구현하고 싶어서 감독님하고 뭐 액션팀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는 어쨌든 종려는 조금 더 천영보다는 굵고 큰 검을 쓰고 보통은 이렇게 세로의 형식으로 가던 이제 검수를 조금 더 머리 위에서 가로의 형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형식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현장에서 항상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치열하게 영화를 만드니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계속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 같고 그 노력을 놓지 않는 한은 이렇게 또 좋은 영화를 들고 오는 일들도 생길 것 같고 한국 영화들도 또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어쨌든 영화적으로는 재밌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할 때는 크게 뭐 당연한 그 당시에 당연한 그런 거였을 테니까 제가 엄청 그걸 인지하고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거는 오히려 성일이 형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란에서 개인신 역할을 맡았던 정성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 길 내려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네, 즐거운 시간 잘 보내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감독님이랑 어쨌든 대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캐릭터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쨌든 겐신이라는 게 무를 중요시하는 어떻게 일본의 사무라이 역할이긴 한데 전쟁이란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실력을 쌓고 뭐 누구와 대결을 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무사도 정신이 아닌 약간 살인 사륙으로 변화하는 그런 인물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마지막까지 가서는 결국은 이제 자만하고 오만해서 무너지는 그런 인물을 저는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연기를 할 때는 제가 어쨌든 일본인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옆에 통역을 해주시는 우리 고한민 배우가 좀 잘한 것 같아요. 보면 고한민 배우가 그 재미적인 부분이 어떻게 그게 웃음 포인트가 됐다면 그거는 한민이라는 그 배우가 또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해서 잘 살린 부분인 것 같고요. 연기할 때는 사실 뭐 그거를 그렇게 뭐 정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통역사가 통역해주는 말로 들으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자령 역할 맡은 배우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부산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내려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개막작으로 선정이 된 영광스러운 일도 너무 좋고, 하여튼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출신으로서 이 의병들을 모아서 이 전란에서 좀 많은 사람들 구하고자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이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 김자령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하지만 이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선조가 저렇게 하더라도 왕이라는 그 왕권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에 대한 건 늘 가지고 있는 양반이기도 했었고, 그 두 개를 다 가져가려고 했던 인물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하는 대사를 보면 왕권에 좀 더 기대고 이 정치적인 거에 좀 더 기댄 인물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 의병들을 통해서 또 깨우쳐지게 되는 저의 어떤 그 모습이 저 서민을 위한 게 더 나은 선택이었나라는 걸 마지막에 좀 깨닫고 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감독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전란에서 백성을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선조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 날씨가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박정민 씨 얘기대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우의 수가 사실은 별로 없었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고약한 맛, 그리고 왕으로서의 위험 있는 맛이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서 그게 한 신 안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파생될 수 있게 그런 캐릭터로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도 그랬었고,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저울에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기울면은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를 할 때가 잘 타야 됐었던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근데 다행히 뭐 감독님이 좀 이렇게 여지를 많이 열어주셔서 캐릭터를 이렇게 풍성하게 살을 입히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지금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기에 임했었던 것 같고, 그런 결과가 나왔었으면 또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제 나레이션 하는데 뭐뭐가 중요합니다를 그냥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를 도저히 거기다 포인트를 둘 수 없는 대사인데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심하게 아주 심하게 꽂히시는. 그 장엄 얘기하니까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됐건 뭐 하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그런 면이 저한테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예, 감독님, 배우님들 자리에 바람이 조금 쌀쌀하지만 이 자리 꽉 채워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감독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란 지금까지 외란을 다룬 작품들이 적지는 않아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따뜻한 일병대, 뭐 일본 적장까지 함께 계시잖아요. 감독님이 전란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았을 때 그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전이라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네. 불시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관객들에게 이 캐릭터의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병의 김자령 장군의 오른팔이 천영이라고 하는 전투 실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무술 감독님하고 왜군들하고 싸우러 나올 정도의 어떤 굉장히 서민들의 울분을 담고 있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드러움을 통해서 굳건한 이 옛날엔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찍을래. 재미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모든 사극 영화를 통틀어서 옷이, 한복과 분장이 가장 스타일리시한 왕이 아니었나. 저 길이의 한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었대요.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감독님께서 워낙 미술 쪽에 조예가 깊으셔서 아마 모든 배우들 분들의 그 여러 가지 분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상,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스타일링 이런 것들에 감독님의 뭐라고 그럴까 아주 하나하나의 신경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담겨 있었던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다른 감독님들이 아마 선조를 했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늘 봐왔던 어떤 수염의 형태, 이상 이랬는데 뭔가 좀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제가 그날 처음 이렇게 울룡포를 입었는데 이게 마치 그때 시대 때에 있었던 울룡포인 것 마냥 새 거 같지 않아. 뭔가 이렇게 박물관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임슬립한 느낌, 이런 느낌도 받고 그게 굉장히 연기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정민 배우님과 또 함께 하셨는데 두 분 같이 연기하시면서 좀 재미있었던 순간, 기억나는 순간 있으시다면? 근데 정민 씨는 워낙 아시다시피 연기의 폭도 넓고 이 친구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담겨있는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죠. 어떤 배우는 현장에서 상대방하고 연기를 했는데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담겨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박정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나 아니면 게이지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되게 좋았었어. 잘했지? 그 천영이랑 종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가장 친한 버스인데 서로가 근데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 그리고 이제 서로 오해가 쌓이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인데 저희 그 어린 시절 둘이 이제 막 훈련하면서 그 장면들 찍을 때 이제 부인이 이렇게 싹 와가지고 보고 가잖아요. 우리끼리 그때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그랬는데 그 씬이 둘의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는데 정말 서로 뭐라고 할까 진짜 베스트 프렌드, 운명적인 친구 그런 관계였었고 그리고 그렇게 연기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고 정말 서로가 친구로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고 서로만이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아픔과 모든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끝없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나는데 두 친구가 정말 무술 연습을 하는 것처럼 너무 하고 있지만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어떤 시간을 너무 즐거운 보내는 거죠. 네. 예, 그 장면에서 박정민 배우 극중 아내 캐릭터가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근데 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저렇게 보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민 씨였어서 또 더 그런 감정이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같이 처음 이제 제대로 해봤는데 그 전에 저희 잠깐 전 영화에서 특별 출연을 해줘가지고 그때 잠깐 해봤었는데 정민 씨랑 다음에 꼭 더 좋은 영화에서 또 더 길게 호흡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희끼리 장난으로 막 정민 씨가 연기하다가 막 눈이 촉촉해지면 저 멜로 눈깔 그리고 이제 서로 같이 안 찍을 때 딴에 찍고 온 거 보고 보면은 이제 저 나쁜 눈깔 이 눈을 바꿔 끼우시는 연기도 이번에 해주셨군요.